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축년 을미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진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간과 월지가 되겠는데, 이건 명리를 볼 때 명리를 가늠하는 명리학을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일간과 원령인 것이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과 같아요. 일간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뜻하죠. 나 아자를 써서 한자로 나를 뜻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고 하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요. 일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주도 존재한다. 물론 이제 종격이 돼서 일간을 버리고 기명 종살격이 될 수도 있고 기명 종제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포함한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종격, 합합격 내지는 전환격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일간이 없는 그런 사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즉 나라고 하는 존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뜻해요. 환경, 그냥 글자 하나가 아니라 환경인 것이고,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쇠라고 하는 것과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왕세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이런 개념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북극에 살면 추워서 못 사는 거고요, 적도에 살면 너무 더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 가지고 좀 더운 쪽으로 이렇게 덥고 습한 쪽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래 한반도가 사시사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 좀 뚜렷한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사계월이 아니고요, 사계절이 된다. 그래서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봄이 되게 되면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여름이 되게 되면은 농사 심은 어떤 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가을이 되게 되면은 심었던 농작물들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농한기라고 해서 이제 쉬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물론 이제 선진국권에 이제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더운 것도 아니고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니고, 계절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어떤 환경도, 그 다음에 자연의 환경도 계절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절을 뜻하는 것,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춘하는 조금 따뜻하고요, 추동은 춥죠. 그죠?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계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한열의 개념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 한열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봄, 여름에는 길을 갖다 바깥으로 펼쳐서 확산시키는 것이고, 가을, 겨울이 되게 되면 내가 발산했던 길을 갖다가 안으로 끄잡아 당기는 거죠. 사람이 호흡한 것 같아요. 사람이 내쉴 때가 춘하절이라고 하면, 사람이 숨을 들이쉬는 때는 바로 추동절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계속 순환을 해야지만 만물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양만 있다거나 음만 있다라고 하면 만물은 어떻게 된다? 존재를 못하고 바로 절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토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보는데, 역시나 일간과 원령을 알아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2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토라기보다는 일단은 천간에 그냥 기자라고 이렇게 써놓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여섯 번째
첨가이 되면서 이를 갖다 이제 음양과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 오행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글자는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저께 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저께 무오일주였고 일간이 무였었는데,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면서 토, 그래서 양토가 되겠죠. 같은 토입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가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입니다. 여러분, 토라고 하면 흙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땅, 아니면 뭐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대지라든가 광야라든가 평원이라든가, 내지는 흙이 쌓이다 보면은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토를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음이라고 하는 토를 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음양으로 구분할 때 이런 거예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 그죠? 고저가 있을 때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고저가 있을 때 높은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것이 음이 되죠. 안팎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과 박이죠. 그러면 박 같은 양이 되는 것이고, 안이 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악은 착할 선자, 악할 안자죠. 착함이 양이 된다라고 봤을 때 악함은 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도, 선생님 선악이 양이 선이고요, 악이 음이면은 그러면 기토는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팎, 선악 내지는 고저를 얘기할 때 그냥 음양의 개념이 이렇게 서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서로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선악, 고저 내지는 뭐 명암 있죠. 밝음과 어둠, 그 다음에 뜨거운 것과 차가움, 뜨거움은 양이 되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음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한 것이지, 음토라고 해서 이거는 악한 토, 양토라고 해서 얘는 착한 토, 이렇게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저로 놓고 봤을 때 무토인 양토는 높은 토겠죠. 높은, 높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넓고 좁음 있으면 얘는 무토는 넓고 높고 넓은 이러한 토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음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조적, 여기에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것에 대조적인 것이니까 낮은 거죠. 낮고 그 다음에 넓은 곳에 반대되는 것은 좁고, 그죠? 이러한 토를 갖다가 음토인 기토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음양으로 봤을 때 서로 대비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하고 차이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수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고 높고 넓은 토, 즉 방대한 양의 그런 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토 같은 경우는 신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해지면 매우 왕해져 가지고 울체된다라고 해요. 울체, 땅이 다져지고 쌓여가지고 막히고 적체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복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텃밭이라든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비옥한 흙과 같기 때문에, 기토일간은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처럼 간목, 을목을 취용해서 기토를 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사오미월, 진술충미월 같은 때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취용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지 않으면 간목을 취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왕하더라도 간목으로서 소토하기보다는 항상 뭐냐면 식상인 금이라든가 아니면 재성인 재성인 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기토일간이 약했다라고 했을 때는 인성인
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 달리 그냥 기토 자체에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들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라고 해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곡식이 심어져 있는 화가를 이렇게 뜻하기 때문에 기토 같은 경우는 그냥 흙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에다 그 아주 비옥한 텃밭에 내지는 비옥한 문전 옥답에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아주 실한 그런 곡식들이 심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 5, 비월 같이 뜨거운 여름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가 생하게 되면 그 땅에 기토라고 하는 것에 곡식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잘 자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월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새보다는 조후라고 하는 것, 저 뜨거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를 좀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토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하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이죠. 배경. 사람이 태어날 때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인 사람도 있고, 요즘 뭐 또 목수저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그런 건 모르겠고, 태어날 때 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 여건이라든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래도 생활고에 찌들지 않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좀 여유도 있고 삶이 좀 여유로울 수 있죠. 근데 태어나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진짜 저기 어느 지역 진짜 저기 깡촌이라고 하죠. 깡촌에 이제 무지랭이 이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 좀 여건이 안 좋으면 어렸을 때부터도 조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하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배경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요즘 그거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뭐 전 국민을 다 줘야 된다, 내지는 뭐 뭐 부자는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런 논쟁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은 이건 다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유하다고 해서 안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줘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 세금 많이 낸 게 뭔 죄냐고. 그죠? 그리고 옛날에 1차 재난지원금 낼 때는 전 국민을 다 줬습니다. 그때 부유하다고 해서 안 찾아간 게 아니라, 거의 뭐 99% 이상 다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냈으면은 그거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거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 그죠?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 뭐야, 아이들 급식 문제. 그때도 부유한 사람들 자제로 왜 밥을 국가에서 주냐? 아니, 그것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의무 교육이 실현되는 거죠. 원래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교재비까지 해서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것이 의무 교육인데, 그럼 부자들이라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국가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원령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재난지원금의 개인적인 소견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기토 일간이 태어난 배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지보다는 원령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미월이라고 해서 4옴이 남방이면서 계절로는 여름이죠. 여름 중에서도 이제 모하 내지는 개하 내지는 만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만하 다 무슨 뜻이냐면 늦여름이라고 하는 뜻이야. 늦여름. 그래서 늦여름이다, 초여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뭐 늦여름이나 초여름은 뜨겁지 않다가 아니라 다 뜨겁고 몹시 덥습니다. 지금 미월인데 밖에 나가면 무지 덥습니다. 이제 지금이 이제 비도 오고 내일 모레까지도 비가 오고 이제 극성을 부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은 열대야에 이제 또 시달리게 됩니다. 열대야. 밤에
열대야 뭐 26도, 27도 막 올라가게 되면 진짜 잠 못 자고 하죠. 그래서 유혹을 못 이겨서 또 막걸리 한 잔이나 맥주, 또 시원한 맥주 딱 먹게 되면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또 열이 오르죠. 그래서 그것도 유혹을 못 이겨 먹고 나면 더 덥습니다. 더 덥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때는 늦 여름이긴 하지만 무지무지 덥고요. 또 미월, 4, 5 미월의 특징은 뭐냐면 뜨거우면서도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의 특징은 매우 조열하다. 마르고 건조하다. 미월은 특징이, 예를 들면 또 술월 같은 경우도 있어요. 술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미월이 고온 건조한 거잖아요. 고온 건조. 예, 이 수월 같은 경우는 저온 건조가 돼요. 저온. 기온은 낮으면서 건조한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월 같은 경우는 완전 고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서 얘는 습도가 있는 때에 해당이 되고요. 축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온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춥습니다. 아주 추운 한랭한 그런 환경이면서 이거는 습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토, 진토는 습토이고요. 그 다음에 술토, 미토는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술토는 기온이 가을의 끝자락이 있으니까 서늘하면서 추운 거고, 서늘하면서 건조한 거고, 미월 같은 경우는 여름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뜨거우면서 건조한 거고, 진월은 인묘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따뜻한 온기죠. 한 20도에서 한 25도 정도, 이 정도, 20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촉촉한 물기가 있기 때문에 12개월, 12개월 중에서 가장 그런 뭐랄까 생기가 있는 월을 따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진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 그래서 월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 축월 같은 경우는 겨울이잖아. 겨울 해자축 겨울에 수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더 얼죠.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따뜻한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축월의 토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술토 같은 경우는 차가우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수가 있으면서 화도 같이 필요한 것이고, 진토 같은 경우는 뭐 수도 있고 뭐 화도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죠? 근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뜨겁기 때문에 미월에는 뭐예요? 조열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매우 조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예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지만 미월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여름엔 화분이라든가 밭에다가 물을 뿌려 넣었으면 그 물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증발돼서 날아가고 또 땅에다 흡수돼서 땅 밑으로 꺼져 버리게 되면 다시 습토라 하더라도 마르게 되겠죠. 그거는 미월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래도 습도를 유지하겠지만 기토가 4월, 5월, 미월, 수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게 되면 습기가 있는 습토를 하더라도 습기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 자체는 원령을 득해서 원령을 얻어서, 즉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그런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왕하다. 즉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죠, 텃밭이 있는데 텃밭이 좀 규모가 있습니다. 텃밭 같은 경우 되게 뭐 몇 평 안 되고 뭐 한 대여섯 평, 10평 요 정도인데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텃밭인데 한 100평 정도 된다, 내지는 200평 정도 되는 그런 텃밭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여름에 태어나서 건조한 거예요. 텃밭에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토일간 뭐라고 했습니까? 화초가 심어져 있다, 곡식이 심어져 있는 그런 땅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도 마르고 그 안에 심어져 있는 화초도 곡식도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또 미월 같은 경우 토왕절이지만 4-5미 남방이기 때문에 또 뜨겁고 건조하다고 했죠. 그래서 미월 자체도 열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게 되면 토를 갖다가 윤토시켜 주고요. 또 미월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4, 5 미월 같은 경우는 화토가 왕한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절지, 5월의 태지, 미월의 양지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에, 특히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방
기토 왕토에 의해서 개수가 말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4월, 5월보다 미월이 개수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와 경금을 생하죠. 경금이 재성을 생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상관생재. 물론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공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개수를 써놨던 것이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임수는 우리가 물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텃밭, 아까 내가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이 100평, 200평 되는 넓은 그러한 밭이라고 했는데, 임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미월에 이 뜨거운 여름에 물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물을 길러다가 된다, 그 화초라든가 작물들한테 물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임수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개수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이 개수가 있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없이 그냥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잠깐 하늘이 흐려서 잠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듯 하다가 그냥 다시 또 그쳐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개수가 비가 오는 듯 했는데 그냥 안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개수를 쓸 때는, 사후멸에 특히 개수를 쓸 때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줘서 생재해야 된다. 경금 있으면 상관생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거는 식신생재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무토였다라고 하면, 일간이 무토였다면 개수가 있은 연후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했지만은, 기토는 음토이고 작은 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조후 내지는 이렇게 윤토, 기토로서 마르지 않고 또 토로서 너무 뜨겁지 않게만 이렇게 맞춰준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쓸 바는 없다. 그래서 미월의 기토는 이렇게 상관생재 내지는 식신생재 하게 되면 사주의 배합을 아주 좋게 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일간은 기토, 음토인 기토가 되는 것이고요. 미월에 태어난 기토가 되겠죠.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토, 음토가 될 것이고요. 미토도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같은 토를 받는데 음대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비견이 되죠. 어저께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걸 제가 어저께 겁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견이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비견격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거나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해서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걸록격, 일단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 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간이 약한 것보다는 일간이 왕한 것이 일단 좋고요. 일간이 왕해야지만 왕한 일간이 재성도, 식상도,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주를 제가 출산택일 같은 거를 의뢰받아서 출산택일 할 때는 일단 일간 자체를 조금 왕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을 쓴다고 했지만, 기토인 음토는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걸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병화 내지는 개수, 정화 내지는 임수 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 미월의 기토는 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미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무일주와 달리 오늘 기미 일지는 이거는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 천간도 토, 지지도 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갑인, 을묘, 그 다음에 병 정사, 그 다음에 무진, 무술, 기미, 기축, 그 다음에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임자, 개해, 이렇게
간여지동이다. 간여지동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간여지동이 있는지 찾으시면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아마 이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이게 다 간여지동이죠. 임자는 첨간도수, 지지도수, 병원은 첨간도화, 지지도화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무진무술과 기축은 뭐냐면 지지로 진술충의 토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토는 무진무술 2개가 나오고요. 기토는 기미기축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걸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남녀 불문 뭐 예를 들어서 부부운이 불리하고 뭐 고집이 세고 똥고집 세고 막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물론 그게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뭐 다 그렇다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간여지동하면 다 배우자석 없다 이렇게 보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전체적인 짜임과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일주로만 놓고 봐서 이거 간여지동이네. 이거 부부운 안 좋으니까 결혼하지 마 내지는 뭐 늦게 결혼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사주의 짜임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거죠. 미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득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은데 다시 일지에서 밑으로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더 왕해지죠.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냐면 미월의 기후적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매우 조열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조열이라고 것은 마르고 건조한데 반드시 물의 기운이 필요하죠. 금수의 기운이 필요한 중에 다시 일지에서 똑같은 건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왕해졌어요. 텃밭이 100평, 200평인데 쉽게 말하면 옆집에 있는 농까지 내가 다 샀어. 그래서 한 500평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산 논도 뭐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 다 바싹바싹 말라있어. 이게 바람 불면은 먼지 나고 아주 그냥 죽겠네.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근데 논밭은 많이 살아 좋은데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주가 욕심은 되게 많아. 왜냐 땅은 내가 100평, 200평을 갖고 있어. 1000평, 2000평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 농사 지으면 뭐예요? 뭐가 될 것 같고 돈도 크게 벌 것 같아. 근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요거 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이라든가 이렇게 5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미 합한다 하더라도 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신이라도 축중이 있는 수, 개수, 신금을 쓸 수 있었지만은 이건 오화가 있을 때 오미합하지 충미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충미충으로 보면 안 되겠고요. 근데 이것이 일지에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미충이 돼서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모두 땅속에 파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중 개수 신금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쓴다?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가 토만 계속 왕해지는 거죠. 축토까지 왔으니까 아까 500평에서 또 700평으로 땅은 늘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수를 팔라고 했던 지하수, 축중에 지하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누군가 또 충미충 돼서 매몰시켜 버렸네. 아주 죽을 죽이죠. 땅만 많으면 뭐해? 세금만 많이 내지. 농사 쳐서 뭐 소출이 있어야지 뭐 세금도 내고 먹고 살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바로 그러한 현상인 것이고요. 자,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 왕하더라도 갑을목을는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간만 무턱대고 왕한데 제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으면 좀 좋을 것인데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으로서 그래도 이렇게 되면 토를 갖다 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칠살인 을목보다 일간인 토가 더 왕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살중신경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저 관살을 갖다가 생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너무 왕하고 관살이 약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보면 신금이 있죠. 그나마 또 식신 가지고 얘를 갖다가 제해버렸어. 이게 뭐냐면 제살태가라고 그래. 이거를 제살태과. 이거는 제살태 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구분해야 되는데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너무 왕해서 칠살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안 쓴다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일간이 너무 왕해서 칠살을 써서 일간을
통제시켜 줘야 되는데 신금이 있어서 얘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하고 똑같아. 이게 제살태양입니다. 만약 기토라 하더라도 너무 일관왕하면 뭐 관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관살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걸 쓰려고 했더니 물도 없죠. 을목을 생겨줄 물도 없죠. 그 다음에 신금이 있어서 을목 갖다가 댕광 이렇게 날려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조금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만 생각하고 좀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이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사주 짜임이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라도 왕한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시를 얻어야 되고요. 또 너무 사주가 건조하다 보니까 물을 넣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자 사주가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제가 뭐 역학 카페 같은데 그래서 가끔 글 올리는 거 이제 질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뭐 몇 년째 아기가 안 생겨서 고민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자 사주가 수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한습하거나 수기가 있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다 얼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겨울에 씨앗 심어도 잘 안 나죠. 그죠? 그리고 땅이 넓은데 물이 없어도 씨앗을 심으면 안 납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잉태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세운에서 좀 조력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 간신히 귀한 자식을 하나 낳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주 분위기 자체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일단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를 간신히 좀 얻었습니다. 연간에 있는 신금이 시지 있는 자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생이 전혀 안 되냐? 그렇진 않죠. 생은 뭐 오라기만큼의 생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술을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벌써 뭐 토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신금 자체가 토가 많은 데 있어서 매금까지는 아니죠. 무토가 없기 때문에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개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있는 사주와 수가 없는 사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수 자체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또 간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또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 선생님 관살 혼잡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고요. 이것이 그 유명한 뭐냐면 이거 제가 언급을 잘 안 했던 그런 다른데 거살유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살유관. 자, 기토가 을목을 보게 되면 칠살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간목을 보면 정관인데 신금이 이때 을목을 제했기 때문에 얘는 거살이 되는 거야. 칠살을 제거했다 거살이고요.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갑목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제하는 것이 제살태가가 될 터인데 갑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이 을목을 제해도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주를 볼 때 좀 어려운 거죠. 굉장히. 그죠? 어떨 때는 제살태가가 되고 어떨 때는 거살유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기가 좀 것이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을촉시가 되게 되면 충미충이 되고 또 일시지로도 충미충이 되죠. 이런 거는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고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부러지지 을목이 기토를 갖다 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신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을목을 또 극하려고 하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제살태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 정묘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우, 신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월에 토가 많은 중에 특히 무진기사, 경우, 신미 화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인, 정묘시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거를 봤다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한 목은 뭐예요? 고목, 말라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수기가 충미충돼서 날아간 상태에서 이 사주는
논밭에 이렇게 이거 물상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우물물이 있었어요. 우물물이 축중에 있는 우물물이 있었는데 축미축되면서 우물물이 매몰됐어요. 쉽게 말하면 우물이 있었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우물물을 메꿔버린 거지.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논밭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은 잡초가 될 것이고요. 인목은 그 안에 자라고 있는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이 될 것인데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져 있죠. 거기다 대고 하늘에서 태양이 쨍쨍쨍쨍 내리쬐고 있으면 그 안에 그 기토에서 자라고 있는 화초가 다 말라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면 거의. 그러니까 반드시 운세에서라도 뭘 봐야 된다?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래도 한 번 더 괜찮은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임신시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신의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이 수는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개유시가 이렇게 있을 때는, 개유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유금의 뿌리를 둔 유금의 생을 받는, 뿌리를 둔 건 아니죠. 유금의 생을 받는 개수가 투출돼서 등에 미월에 기토를 갖다가 윤토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개수가 좋긴 하다, 개수가 임수보다 좋다라고 하면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개유시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금 가지고 개수를 생하는 것은 수의 힘보다는 임신시가 신금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는 것이 비록 개수가 아닌 임수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개유시보다는 요 임신시가 좀 더 공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따져보면 뭐 임신 개유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저도 어떻게 크게 차이가 있을지 그거는 저도 어떻게 가늠해 볼기가 좀 어렵죠. 비교 대상을 내가 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아기가 뭐 20대 30대 이제 하다못해 초등학교 들어가 공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비교 분석해야 되겠지만은, 명리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원래는 수가 필요할 땐 개수지만은 유금의,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개유시가 되는데 기미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기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임신시 말고 개유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임신시 말고 개유시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개유시가 임신시보다 훨씬 낫지만 이게 기미가 됐기 때문에 개유보다는 임신시가 수가 더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개수, 물론 일반론적으로 개수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도 뭘 어떻게 봐야 된다? 사주의 짜임을 보고 나서 좀 최선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땐 최고의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기보다는 임신시 내지는 개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을해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물론은 시지에서 이렇게 해수를 받지만 이거는 해묘한목하는 상태에서 을목 두 개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아무리 충미충의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해묘한목의 을목, 이것도 이 힘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을목이 기토를 갖다가 극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미월에 기토가 있는데 해묘한목에서 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세력을 얻으면 텃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을목을 갖다가 신금으로 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가 사주를 보기가 좀 까다롭고요.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것을 또 설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 설명을 해도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의아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한번 조금 더 한 번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어주시고요.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